1532년 11월 16일 아침, 아타우알파는 카마르카 시내에서 스페인인들을 만나는 데 동의하고 측근들을 먼저 내려보냈다. 이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 자신의 군인들이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잉카의 참석자들은 뮤지션과 댄서들이었습니다. 군인들도 있었지만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지요. 왜 아타우알파는 군인들의 무장을 해제시켰던 것일까요? 그건 전쟁이 아니라 축제를 벌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일명 신이라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축하연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타우알파는 일부 사람들이 스페인인들을 신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들을 물리치면 당연히 모두가 아타우알파를 따르게 되겠지요. 특히 이때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물리치면 신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거였지요. 아타우알파와 그의 부하들이 카마르카로 들어가는 동안 스페인군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다. 5, 6천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뒤에 아타우알파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깃털과 황금, 은으로 장식한 멋진 가마를 타고 있었다. 우리들 상당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광장은 아타우알파의 국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스페인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타우알파가 묻습니다. 그 개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의 측근 중 한 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대한 황제 폐하를 두려워하며 도망갔습니다. 모두 이 대화 내용을 들었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Me presento ante vosotros en nombre de la cristiandad. 그때 피사로가 아타우알파에게 사제를 보냈다. Enseñaros el camino de la verdad. 스페인 정복자들은 무력을 동원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원주민들을 개종시키는 노력을 해야 했다. Mi poder procede de mi Señor. Sus palabras están escritas en este libro. 아타우알파는 책을 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Imankay manang imapasyo kay ka manang rimas kay Picanchu. ¿Cómo te atreves, indio perro? ¡Salgan, españoles! ¡Destruyen a estos perros que no respetan las cosas de Dios! ¡Santiago, a ellos! 그 순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속으로 갑자기 말들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공황 상태가 돼버리죠. 그날의 카마르카를 상상해 보십시오. 잉카인들은 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말들은 보통 말들이 아니라 사납고 크고 공격적인 스페인산 말들이었죠. 녀석들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스페인군들은 말 위에서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를 찌르고 베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이 기병대를 상대하는 법만 알고 있었더라도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그 사이로 기병대가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베었죠.
비라쿠차라고 하는 잉카의 신이 있습니다. 태양과 번개의 신이 있죠. 잉카인들은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 이 사람들을 비라쿠차 신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때까지도 아타우알파는 계속 가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스페인 정복군이 가마를 공격했어요. 그들은 가마꾼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쓰러지면 바로 다른 사람이 자리를 메웠지요. 비극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야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대체할 가마꾼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가마가 무너지고 피사로가 직접 아타우알파를 붙잡았다. 피사로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었다. 아타우알파는 카마르카 왕궁에 마련된 임시 감옥에 갇혔다. 그는 처형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투에서만 살상한다고 말해주었다. 밖에는 수천 명의 잉카인들이 죽어 있었다. 잉카군의 남은 병력은 언덕으로 철수한 상태였다.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말과 칼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 정복자들에게는 자신들도 모르는 또 다른 무기가 있었다. 그들보다 앞서 공격을 개시했던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도 영국 남부에 있는 포튼다운과 같은 생물연구센터에서는 전염병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곳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낸다. 16세기에는 백신도 없었고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방법도 없었다. 피사로가 카마르카에 도착하기 12년 전 스페인 선박 한 척이 멕시코로 향하고 있었다. 배 탄 일꾼 중 한 명에게 열병의 증후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가 바로 아메리카 본토에 치명적인 질병을 퍼뜨린 최초의 인물이다. 그 질병은 바로 천연두였다. 한 사람에게 잠복해 있던 천연두 바이러스는 불과 몇 주 만에 아메리카 원주민 수천 명에게 퍼져나갔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호흡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이나 폐의 안쪽에 자리를 잡게 되지요. 2, 3일 정도가 지나면 전형적인 발진이 나타나고 몸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뾰루지 정도의 크기지만 점차 커다란 스포로 변합니다. 이런 스포는 손과 얼굴에서 시작되는데 결국 천연두 스포가 몸 전체를 뒤덮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 순간부터 전염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수포마다 천연두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수포가 터지는 순간 진물이 사방으로 날아가면서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를 살포하게 됩니다. 10일에서 12일 후에는 그의 친구들이 다시 10일에서 12일 후에는 그 친구들의 친구들이 알아눕게 되지요. 이런 추세로 천연두는 기하급수적으로 퍼집니다.
전염률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신세계에서 처음 발병한 천연들은 중앙아메리카 전역을 거쳐 잉카 제국까지 도달했다. 이 바이러스는 수많은 잉카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스페인인들이 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왜 세균은 그렇게 일방적이기만 했던 것일까? 스페인인들이 질병을 퍼뜨리는 동안 왜 원주민들은 스페인인들에게 병을 퍼뜨리지 못한 것일까? 이게 바로 피사로의 비밀 무기였죠. 돼지와 소, 양과 염소, 가축들입니다. 피사로는 양돈 농가 출신이었죠. 그는 이런 헛간에서 가축들과 친밀하게 접촉하며 자랐습니다. 가축들의 병원균을 호흡했고 우유를 통해 병원균을 마셨죠. 바로 이런 가축들의 병원균에서 인류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이 생겨났습니다. 독감은 돼지에게서 시작해 닭과 오리를 매개해 발달한 것이죠. 소에게서 홍역이 생겨났고 가축에게서 천연두가 생겨났습니다. 인류에게 치명적인 이런 질병들은 우리가 가축들과 접촉해온 만년의 역사 속에서 생겨난 유산입니다. 중세 시대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며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전염병이 돌 때마다 유럽인들은 조금씩 더 강해졌다. 매번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유전적으로 바이러스를 더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만큼 생존율이 높았고 대를 이어 그 후손들에게까지 면역력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후 수세기에 걸쳐 유럽인들은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에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잉카인들은 그렇지 못했다. 신세계의 사람들은 이전에 천연두와 같은 질병을 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연적인 면역력도 없었지요. 그래서 이 병이 발병하고 전염되기 시작하면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만 갔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렸습니다. 사망자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지요. 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전에 천연두를 접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질병을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퍼뜨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메리카 가축들의 역사가 스페인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잉카에는 라마라는 가축이 있었지만 라마는 소나 양과는 달랐죠. 녀석들은 우유를 제공하지 않았고 대규모로 사육되지도 않았으며 사람들 옆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마와 사람들은 병원균을 주고받을 기회가 없었죠. 다이아몬드의 이론에서는 가축의 보급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라마 이외의 대형 가축들은 모두 원산지가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였다. 북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단,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원산지인 가축은 없었다. 그 결과 최악의 전염병 또한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가 원산지였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스페인의 정복 과정에서 사망한 신세계 원주민들의 숫자를 둘러싸고 오래전부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이 2천만 명이었으며 그중 대다수인 95% 정도가 구세계의 질병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 그대로 대륙 전체가 텅 비게 됐다는 것이다.